그럼 철학은 뭐냐면은 철학은 다무슨 형태가 있어. 뭐 관념론, 뭐 그다음에 뭐 그죠, 뭐 자본론, 뭐 어떤 자본주의, 뭐 해가지고 다 형태가 있어. 그러고 그것이 한계가 있어. 그까지만 적용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주역은 어떻게 되느냐? 주역은 철학에 들어갑니다. 철학에 들어가가지고 논리가 있어요. 논리가 있는 것이 뭐냐면은 음양, 오행, 그 다음에 삼재, 뭐 사단, 뭐 팔계 이렇게 주역은 철학에 속한다. 그래서 주역의 본질을 보면은 뭘 배우느냐? 하늘에 있는 상을 땅으로 가져와 가지고 형태를 갖다가 보고, 그 다음에 사람이 그 중간에서 어떻게 해서 사람의 행복을 추구하고, 마치 일기예보를 보는 것처럼 나쁜 일이 있으면은 그것을 피해가는 거. 피해가고, 그 다음에 그게 행복을 추구하는데 나쁜 것을 피해간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되느냐? 그렇게 되니까 정신 통일을 하고 마음을 지극히 써야 된다. 이제 그게 들어가고, 그러니까 주역은 자기 마음을 닦는 학문이고, 그 철학이고, 그 철학을 만들어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공자입니다. 이제 공자님이 있기 전에는 점술책이에요. 술책이었는데 공자님이 철학으로 주역, 역경으로 바꿔놨대요. 그래서 뭘 하느냐? 그 주역을 공부를 하면은 자기 마음의 본질, 천지의 변화, 사람의 변화를 알고, 그것이 어떻게 해서 좋은 방향, 저번에 말한 대로 길흉, 해린 배웠죠? 길흉, 그 길하는 거, 흉하게 되는 거. 그다음에 회는 자기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고, 그다음에 자기 마음이 없이 후회하는 거. 그 네 가지의 상태가 어떻게 되느냐? 뭐에 대해서 일월이 바뀌는 거, 밤낮이 바뀌는 거, 사시사철, 동서남북이 바뀌는 거, 방향, 그다음에 사시사철, 동서남북, 그다음에 추나추동. 이 바뀌는 원리를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고 불행을 피해가는데 그 원리를 적용한다. 그 원리를 적용하려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자기 마음을 단정히 하고 깨끗이 하면은 그것이 자연대로 들어온다. 그게 이제 주역의 본질이에요. 선생님 잠깐, 아까 유한, 유정, 정이 무슨 뜻? 예, 유한은 이제 한계가 있는. 그러니까 유정했을 때 예, 정이 정이 한계가 있는. 정은 그 이제 우리 사람의 감정. 그다음에 종교는 감정하고는 관계없이 꼭 맞지는 않지만은, 그다음에 종교는 무한한 것을 이야기하고 철학은 유한한 것을 이야기하고, 그다음에 철학은 논리 체계가 있어요. 논리 체계가 없으면 철학이 아니에요. 근데 종교는 논리 체계를 세울 수가 없어. 그것은 믿음밖에 없어요. 이제 그렇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정의가 많이 있죠. 철학, 종교, 그다음에 중庸중도, 주역은 철학이다. 그다음에 불교에서는 중도 사상을 부처님이 했다. 중도는 쌍차 상도, 그리고 같이 살면서도 끓이김이 없이 서로서로 구별이 되면서 서로서로 화합하는 거. 아주 어렵죠. 이제 그것을 이제 부처님이 가르친 거. 그럼 힌두교하고는 어떻게 들리느냐? 힌두교는 그것을 하려 그러면은 아트만이라고 하는 우주에 존재하는 신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부처는 갈 필요가 없다. 네가 그냥 하면 된다, 그 자리에서. 그게 이제 힌두교하고 틀리는 거예요. 공부가 그렇게 어려운데 보면은 쉬워요. 그래서 이제 보는데 주역은 이 5,000년이 지났다 그랬죠. 5,000년이 지나니까 주역에서 나오는 모든 표현들이 상당히 정제되어 있고, 그다음에 문법에도 맞고 뜻이 깊어요. 하나하나 한 글자가. 그래서 이놈이 처음에는 달력으로 됐다가 역사로 됐다가 그 다음에 이제 시어리가 나와가지고 주역으로 됐는데, 이것을 하다 이제 계속 공부를 하는데 이제 5,000년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5,000년이 되는데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공자님이 2,500년 전에 이제 체계를 세워놨. 이제 그게 주역이고 지금 우리가 이제 배우고. 그러면 이제 주역에서는
그 공자님이 있기 전까지는 주역 상건, 주역 하건, 점치는 책 상건, 점치는 하건 두 권밖에 없었는데, 그래서 공자님이 그것을 갖다가 다 해설하고 철학적인 백그라운드가 스트럭처를 만들어 가지고 12개라는 걸 만들어서 그 주역 책이 12권이 되어 있고, 12권이 되어 있고,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은 그 주역 원본은 그냥 우리가 지금 봐도 잘 몰라. 그냥 이런 개가 나오면은 흉한이나 기란이냐 그런 거에 대해서 그건 무슨 말인지 몰라. 그런데 그 두 권을 빼고 공자님이 난 책이 이제 10권이 있는데 그 10권 중에서 여러 가지 책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제일 중요한 책이 뭐냐면은 우리가 배우는 이 계사전. 계사전은 뭐냐면은 주역 상학원에 대한 그 매뉴얼이에요, 매뉴얼. 그래서 이걸 봐야 주역 책을 보면 어느 정도 이해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설계전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주역은 기본 이론이 뭐냐면은 우리 뜻을 갖다가 우리 사람 생각이 있으면 생각을 말로 다 표현을 못해. 그리고 말을 했다고 해서 글로 다 표현을 못해. 그러니까 주역의 저자가 우리의 우주에 돌아가는 이 원리를 갖다가 심볼로 만들어놨다는 거예요. 그 심볼을 만든다는 것이 그게 8개예요. 8개가 왜 생기느냐 하고 지난번에 작년에 우리가 배웠던 게 그게 설계전이라는 그 책이에요. 설계전은 간단해요. 간단한데 그 설계전에 보면은 뭐냐면은 건계가 어떻다 무슨 계가 8개에 대해서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것은 막 인터넷에 보면 자료가 풍들이 많어. 그래서 그것은 왜 그럼 8개냐? 그 당시에 주역을 만들 때에 세상을 돌아가는 것은 그 8개가 대표적인 거예요. 그렇지만 지금도 유효해요. 그리고 이제 지금 지난해부터 쭉 배우는데 이제 계사전이 됐죠. 그 계사전은 주역의 매뉴얼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다 배우면 이제 주역은 자기가 공부를 해도 돼. 자기가.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이게 이제 5,000년 동안 내려오면서 각 분야로 이제 퍼져나가기 때문에 다 자기의 견해로만 이게 그 주역을 갖다가 막 설명했기 때문에 주역 전 본래의 그 뜻을 잘 몰라요. 본래의 뜻을 모르기 때문에 주역 원문, 이제 원문을 갖다가 지금 이제 배우는 거예요. 원문을 배우면은 자기가 취해진 그 전공에 따라서 자기가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2페이지를 보십시오. 2페이지. 그래서 주역의 그 구성은 쭉 내려가서 주역의 연구방법이 뭐냐 하면은 주역의 연구방법은 아까도 말했죠. 이제 대학에서 이야기한 것처럼 주역에서 말하는 원리를 배우는 원리를 배우는 것이 이제 국리공부예요. 주역의 연구방법이 국리공부고, 국리공부를 막 하다 보면은 그 국리가 자기의 성품하고의 이제 매칭이 되느냐 안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주역을 공부하면서 자기가 수행을 해야 돼. 수행을. 그러니까 일단 주역 공부를 많이 해. 많이 하면은 아까 말하는 길 없는 길에서 이제 초발심이 생긴다. 아, 이걸 공부를 해야 되겠다. 내가 이걸 좀 생각해야겠다 하고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길이 보이는 거예요. 그 길이 보이면서 이제 진성은 자기의 성품 공부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 성품 공부를 하는데 주역에는 딱 3가지의 체계가 있습니다. 1번은 뭐냐면은 걔가 뭐냐면은 심볼이 나타나 8개가 막 나타나고, 그 다음에는 수가 나타나요. 수는 뭐냐면은 그 설계전에 나온 것처럼 이 오행이 우주에 돌아가는 것을 이 주역에서는 숫자로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래서 1하고 6은 물, 1하고 6은 그 뒤에 그 그림이 있어요. 그 다음 그림은 1하고 6은 물, 2하고 7은 금. 그 다음에 3하고 8은 목, 4하고 9는 4하고는 금, 27은 화, 그 다음에 27, 38, 그리고 50은 토, 목화 토금수를 다 수로 이렇게 매칭을 시켜놨어요. 그 숫자만 보고도 그 뜻을 알 수가 있어. 그래서 그 숫자고, 그 다음에 2는 뭐냐면은 그 주역의 심볼을 갖다가 설명을 쭉 해놨어요. 그걸 갖다가 괴사, 효사라는데 그것을 갖다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는 시간이 중요하다 그러죠. 시간이. 그러면 지금 이제 주역을 공부하면은 이 주역은 5,000년 전에 있었던 책이잖아요.
근데 그 주기를 공부하면 5,000년 전에 있는 상황이잖아. 그죠? 근데 지금 내가 지금 공부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차이가, 시간 차이가 있죠. 그 시간 차이를 갖다가 그걸 갖다가 변화를 시켜야 돼요. 5,000년 전에는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냥 5,000년 전에는 컴퓨터가 없었잖아요. 컴퓨터가 없었는데 컴퓨터에 배경되는 뭐가 있었을 거예요. 달력이 있었다든지 아니면 무슨 기록이 있었든지. 그것이 지금은 뭐냐면은 컴퓨터가 됐고, 그 다음에 아티피셜 인텔리전스가 되고 AI가 되고 막 그런 거예요. 그때는 뭐 수레가 있었는데 지금은 자동차가 있고, 이게 이제 변형이 되는 거죠. 이게. 그걸 갖다가 시를 갖다가 극복을 해야 돼요. 시를 극복을 해야 되는데, 그런데 변하지 않는 것은 뭐냐 하면은 모든 사물들은 어디다 보면은 그 수명이, 그 한계가 닿으면 틀림없이 변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이제 주의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갖다가 물극필반이다. 모든 물질은 그 끝에 가면은, 그 극하게 되면은 틀림없이 바뀐다. 그래서 바뀌지만은 이 세상에는 서로 상대하는 것들이 막 섞여서 살기 때문에, 섞여서 살면서 묘한 또 생명이 움직임이 일어난다. 네, 그런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그러면 지금 물극 필관하고 어때? 궁전 통구가. 예, 그것이 이제 뭐냐면은, 물극 필반은 이제 모든 사물들은 궁극에 가면 바뀌는 건데, 바뀌는 현상이 그냥 생기는 게 아니고, 궁변통구라는 게 뭐냐면은, 궁하면은 변하고, 변하면은 통하고, 통하면은 오래 간다. 그게 궁변통구예요. 그러니까 바뀌면서 어떻게 바뀌냐면은 궁변통구로 바뀌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제 공부하는지 아니면 뭐 우리 사회생활을 해도 그 사람이 절박하지 않으면은 이게 변하지가 않아. 절박하게 돼야 뭐가 이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절박하게 되는데 안 변하면 망하는 거죠. 절박하게 되는데 안 변하면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지만은 거기 가면은 변화가 생긴다는 거예요. 무슨 뭐 돈이 없다. 그러면 어디 롤을 한다든지 뭐를 팔든지 뭐 빌리든지 뭐 하여튼 변화가 생기는 거예요. 그럼 변화가 생기면 이제 그 일이 해결되는 거잖아요. 그 해결되면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그게 궁변통구인데, 궁변통구의 원리가 물극필반이에요. 그리고 이제 이 세상은 상생상극하는 세상이 막 이렇게 엉켜서 돌아가고 있어. 가장 간단한 게 이제 남자와 여자 상극이지만은 같이 살잖아요. 방과 낮 상극이지만 같이 돌아가잖아요. 추나 추동 또 같이 돌아가잖아요. 하늘과 땅 같이 돌아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게 막 돌아가면서 묘하게 그 중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서로 적대지만은 무슨 일이 일어나. 그것을 갖다 우리가 바로 본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보면은 그 그림이 이제 막 나타나는데, 그림은 다시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그 계사전, 그림이 있는 건 뭐냐면은 제일 처음에 있는 게 제일 복기 8개와 설계전에 복기 8개와 문항 8개가 있죠. 복기 8개는 공간, 동서남북하고, 우리가 동양에서의 기본은 북쪽이라고 그랬죠. 북쪽이 기본이고, 북쪽은 물. 그래서 이제 방향하고 숫자를 갖다가 매칭을 시켜놨고, 근데 복기 8개에서는 뭐냐면은 상생, 목생화, 화생토, 토생금, 금생수, 이렇게 그 돌아가는 게 그 동그라미 그린 거 있죠. 뭐 조그맣게 걸쳐놓은 거 보면은 뭐 있죠. 그리고 그 밑에 이제 문항 8개는 뭐냐면은 시간이 어떻게 변하는가, 시간에 대해서 또 이제 그 숫자하고 매칭을 시켜놨어요. 시간에 대해서 숫자를 했는데, 그거 보면 이제 달 그림 있죠. 달 그림. 시간은 그렇게 된다 이거야. 달이 검은달이 됐다가 검은달이 됐다가, 그다음에 초생달이 됐다가, 보름달이 됐다가, 그다음에 또 반달이 됐다가, 그다음에 이제 또 도로 초생달이 되는데, 이것은 달이 변하는 것이 문항 8개에서 변하는 거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이제 상극하는 거죠. 물이 불을 극하고, 불이 쇠를 극하고,
쇠가 나무를 극하고 나무가 흙을 극하고 흙이 물을 극하고 이렇게 들어간다. 그런데 이제 위에 거는 서로 도와주는 거고 밑에 거는 이제 서로 반대하는 거죠. 근데 이것이 이제 내가 살아가는 거잖아요. 내 안에서 같이 일어나는 거야. 근데 나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그래서 그걸 보니까 그 위에 이거 네모 그림 있죠. 네모 그림은 내가 살아가는 것은 요거다. 수, 생, 화, 금인데 수는 겨울이 보면 이제 움츠리고 있다가 봄 되면은 살아났다가 여름이 되면 이제 막 어디예요? 여기 네모. 아 이게. 네. 네. 그러면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로 내는 살아가는데 거기에 그게 다 있다는 거예요. 시간도 있고 그다음에 오행도 있고. 그래서 현실에 살아갈 때는 결국에는 그 밑에 있는 동그라미 제일 마지막에 그림 보면은 길흉, 회린, 길흉, 회린 찾았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살아가는 것은 길흉, 회린이다. 길흉, 회린. 그게 좋은 일이 있다가 나쁜 일, 좋은 일하고 나쁜 일하고 두 가지가 딱 있는데 이 두 가지를 겪는다 이거죠. 그 겪는데 그 마음을 다해서 자기가 뉘우치면은 마음을 다해서 내가 뉘우치면은 흉하더라도 길하는 대로 돌아간다. 가르침이. 그런데 저기 인은 걸을 문에다가 입구자잖아요. 마음이 없어. 마음이 없이 그냥 겉으로만 하면은 길하다가도 흉하게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이제 주의의 기본이에요. 기본 사상. 자, 그래서 이제 주의 기본 사상이고 이제 계사전을 지난번에 우리가 막 이제 공부를 했는데 자, 좀 이제 리뷰를 좀 할까요? 거기에 보면 3페이지 한번 보십시오. 3페이지. 3페이지 보면은 우리가 공부한 것은 조그맣게 넣어놨어요. 공부한 건 조그맣게. 다시 한번 하면은 거기에 그 중간에 제일 왼쪽에 보면은 아니요 3페이지 조그만 거 조그만 보면은 중간에 제일 왼쪽이 그 1장이에요. 1장 보이죠? 1장. 그 계사전이 제일 중요하고 계사전 중에서도 1장이 제일 중요해요. 그 1장은 뭐에 대해서 얘기하느냐? 거기 보면은 한 줄, 두 줄, 세 줄에다 줄을 그으십시오. 길흉이 생이하고 제천 성상하고 안 보이죠? 그죠? 그 얘기를 그거만 해도 그래서 지난번 보면 크게 돼 있는 게 있어. 이거는 지난번 했으니까 제가 리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 둘,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천역. 천역. 위에부터 세 가지까지가 천역. 하늘천. 아 천요. 천역. 그다음에 고개부터 그다음에 건지대시하고 곤작성물. 그까지 줄을 한번 끄세요. 그까지가 주역의 본문입니다. 그까지 주역의 본문. 그러니까 거기 그 세 번째부터 넷, 다섯, 여섯 번째까지. 거기가 주역을 가지고 이제 리뷰하는 거니까 하고 거기까지가 이제 주역의 이 책에 주역이 그냥 막 써난 걸 하다 그거만 써난 거예요. 그 보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나머지 이제 근이 대거하고 뭐 근이 이지하고 간이 간능. 그러니까 하늘은 쉽고 땅은 간단하다. 거기부터는 이제 인력이에요. 우리가 그걸 주역을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 그런 말이에요. 그것이 이제 1장이 제일 중요해요. 사람 인자. 내가 배워서 이렇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배워서. 그 다음에 제2장은 조금 전에 배웠던 거. 제2장 가운데 거. 고줄에는 가운데 거 보면은 시고로 기룡자는 이런 실덕지상이고 회린자는 무지상이다. 이게 뭐냐면은 그러면 2장 그 가운데 거 그 줄을 끄세요. 그게 이제 중요한 거야. 자, 여기. 그게 이제 뭐냐면은 왜 기흉이 생기느냐? 그게 이제 자기 도리를 안 해서 길하고 흉하고 생기는 것은 사람의 도리를 안 해서 사람다움을 안 해서 그렇다. 기흉. 사람다움을 안 해서. 그게 이제 요점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제3장 제일 마지막 거 오른쪽 거 보면은 그 두 번째 줄하고 세 번째 줄을 끄세요. 저 지난번 노트에 다 적혀 있어. 기륭자는 언어기실득자요, 회린자는 언어기소지자요, 무구자는 선보관이다. 기륭자는 자기 마음을 갖다가 자기 도리를 안 했다. 그리고 회린자는 조금 이제 흔들리고, 그 다음에 무구자는 걱정이 없는 사람은 조금밖에 잘못을 안 저질렀다. 그런 말이에요. 그 줄을 겁니다. 그 다음에 그 밑에 거, 두 개 있는 거 큰 거부터 이제 조금 하면은, 제4장은 뭐냐면은, 그 하나, 둘, 세 번째 보면은 원시반정이라는 게 있죠. 원시반정. 여기. 밑에 거. 원시반정 있죠. 요 다 지난번에 배운 거예요. 원시반정. 시고 지유 명시고 하면 예. 그 세 번째 줄에 원시반정. 거기다가 줄을 끄세요. 이제 리뷰하는 거예요, 리뷰. 원시반정. 줄을 크게 끄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원시, 근데 주역에서는 뭐라 그러죠? 주역에서는, 서역에서는 스타트 앤드 엔드라 그러죠. 그냥 시작하잖아요. 서양에서는. 뭐 우리나라도 그렇게 쓰지만은, 그런데 이 주역에서는 뭐냐면은 종시라고 그래요. 끝이 있고 그 다음에 시작이야. 그게 내가 시작하는 것은 뭔가가 끝나기 때문에 내가 시작한 거야. 거기서 이제 종시인데, 그래서 이제 막 공부를 하다 보면은 어디가 근원이냐라는 걸 계속 찾아보니까 결국 끝이 나타나더라고요. 그 종시라는 종. 그게 원시반정. 이거 많이 쓰는 말이에요. 원시반정. 그게 무슨 일의 근원을 자꾸 끝까지 찾아가 보니까 결국에는 그 일의 끝이 나타나더라고요. 그게 아주 유명한 말이에요. 원시반정. 그 이제 에세이 쓸 때도 쓰면 아주 고급 말이에요. 그 다음에 밑에서부터 4장 위에 하나, 둘, 셋, 네 개 보면은 방행이 분류. 방행이 분류도 크게 똑똑하게 방행이 분류. 그래서 사람다움을 갖다가 내가 찾아가는데 내가 그거야. 내가 그냥 예를 들어서 뭐 판사야, 판사라 그러면 판사는 맨날 뭐 재판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자기가 보니까 가죽잠만 딱 입고 말이지, 오토바이 타고 고속도로 막 가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판사가 하는 일 아니잖아, 그게. 그러니까 그걸 즐기는 거야. 판사를 하면서 이걸 또 즐기는 거야. 또 판사를 하면서 아니면 저쪽에 봉사활동 나와가지고 홈리스들 막 밥도 퍼주고 그 옆으로 가더라고요. 그게 이제 방행이야, 방행. 저에게서 말하는 방행. 옆으로 가는 길이에요. 옆으로 가는 길. 자기가 가는 길은 뭐냐면은, 자기가 가는 길은 성품. 자기 성품대로 가는 거는 자기가 그냥 직업으로 해서 가는 거고, 방행, 성품에서 조금 벗어나는 거야. 그냥 릴렉스 하는 거죠. 그런데 분류가 중요한 거야. 방행을 하는데, 그리 가보니까 판사하는 사람이 오토바이 타고 다니니까 너무 좋아. 판사 그냥 떨쳐버리고 오토바이만 타고 막 다니는 거야. 그러면 그게 방행 분류가 아니라는 거야. 방행이 분류가 아니라는 거야. 그것은 방행이 분류는 그리 갔다가 또 제자리로 돌아와. 또 홈리스에 또 서비스 봉사를 갔다가 또 돌아와. 자기 길을 가는 거예요. 이유가 무슨 뜻이에요? 루. 방행, 분류? 네. 루가 흘러가는 거예요, 흘러가. 흘러가지 않는다는데. 예. 그러니까 자기 일이 그쪽으로 안 간다는 자기 메인 잡이 있는데 메인 잡에서 다른 걸로 합의로 할 수가 있는데 합의가 하면 안 되는 거예요. 내가 옛날에 말씀하셨지만 어떤 옛날에 그런 말이 있었어. 옛날에 이제 수학을 배우려는 사람이 수학을 막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 한자가 너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학이 막 용어가 많으니까. 그래서 그 한자를 자꾸 공부하다 보니까 수학을 그냥 떨쳐버리고 국어 선생이 되버렸어. 그게 이제 방행이 하는 거예요, 방행. 근데 분류라는 것은 그리 흘러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를 돌아오는데 그게 지금 뭐냐면 바로 그 밑에 있는 낙천지명. 낙천지명 이것도 역사가 엄청나게 긴 말이거든요. 낙천지명은 뭐냐면 공자님의
말씀 중에 15살에 자기의 뜻을 세우고 30에 공부를 하고 40에 공부를 하다 보니까 불호 유혹에 흩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50에 지천명하고 60에 기가 이순 60에 나쁜 말을 들어도 기가 그렇게 화가 안 난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공자님이 말한 것은 뭐냐면은 50대까지는 공자님이 주역을 갖다가 47살 때 공부를 했거든요. 3년 지났어요. 3년 지나서. 그러니까 50에는 이제 주역을 갖다가 3년 동안 공부를 했으니까 좀 많이 하죠. 그래서 천명, 자기에게 주어진 하늘이 자기에게 주어진 명, 가르침. 그것이 이제 서양에서도 막스 베버라는 이런 사람이 뭐냐면 콜, 그 개신교에서 말하는 콜, 하느님의 콜, 하느님의 부르심. 그 교회 가면 하느님 부르심이라거든요. 그것이 뭐냐면 하느님의 부르심은 이 세상에 하는 일이야 일. 그러니까 소명. 그게 이제 콜이라는 거예요. 그게 이제 동양에 오면 그게 명이라는 거죠. 천명. 아까 천명지, 솔성지, 성이라고 그랬죠. 그 자기 성명이라. 그걸 알아가지고 이제 자기 직업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그래서 옆으로 이제 빠졌다가 되더라고. 또 좀 더 즐겼다가 되더라고. 그래 가는 거예요. 그래서 방향이 분류하면서 뭐냐면은 낙천지명. 자기의 명을 즐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심히 하는 건 내 명을 열심히 하는 이게 아니고 내 명을 갖다가 좋아합니다 이게 아니고 즐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러지 않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보다 열심히 하는 사람은 좋아하는 사람한테 못 이기고 좋아하는 사람은 즐기는 사람한테 못 이긴다. 뭐 그런 말이 있죠. 영어도 그런 게 있을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아가는데 그런 거예요. 내 명을 공부를 열심히 해가지고 딱 확립을 하고 난 즐겁다. 그래 살면 그냥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옆으로 안 돌아보는 거예요. 옆으로 가서 즐기기는 즐기지만은 빠지지 않는다는 이유. 거기에서 그렇게 해서 쭉 가니까 그 제일 마지막에 이것도 굉장히 유명한 말 신무방이 역무체. 그것도 줄을 끄고 동그라미를 크게 쳐서 외우고 계십시오. 한자도 쓸 줄 알고. 그래서 그러니까 신이 나오죠. 신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신이 아까 기독교에서 말하는 신, 절대의 신, 절대. 동양에서 말하는 옥황상제. 그러면 부엌에 있는 신, 무슨 범신. 우리 동양 하는 범신, 그 신. 그것도 이제 하느님 신이랑 비슷한 거죠. 뭘 하니까 막 도와주고 뭐 이렇게 하니까. 그런데 주역에서의 신은 뭐냐면은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예요. 그러니까 제일 첫 페이지에 보면은 주역이 뭐냐 하면은 우주와 시간의 변화하고 우주 존재의 실상이 이제 주역이 가리키는데 우주와 시간의 변화를 일으키는 주체가 주역에서는 신입니다. 가드가 아니고 신. 그리고 그 신이 아주 이제 여러 가지 일을 많이 하는데 그 신의 차는 모른다. 그 신은 방향이 없다는 거예요. 그냥 뭐 좋은 방향으로 간다, 나쁜 방향으로 간다, 뭐 위하한다 이런 마음이 없고 그때 다르다는 거예요. 사람에 따라서, 장소에 따라서, 시간에 따라서 다 다르다.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 주역의 자체가 체계가 없어. 해석하는 사람에 따라서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무방 영무체. 자, 그 다음에 지난번 이제 갔죠. 5장을 가면 좀 커졌죠. 입자가. 그 5장에 가면은 이름 일량지 위도. 거기다 또 그 큰 글자니까 거기다 큰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그러면 이름 일량지 지난번에 이제 설명할 때 일음 일량 이렇게 안 띄고 이름 일량지가 다 같이 붙어 있는 거예요. 그까지가 한 글자예요. 이름 일량지. 그것은 뭘 이야기하냐면은 일음 일량 하면은 남자 여자 이렇게 구별되는 거예요. 이름 일량. 그래야 되는데 이름 일량지 하면은 내 안에 남자의 성품과 여자의 성품이 같이 있다는 거야. 이해가 되겠지요? 이제 그렇게 이제 주역에서는 주장을 합니다. 남자 여자 같이. 그래서 이제 지금 뭐 이상한 거는 이제 남자는 남자의 성품이 많이 나고 여자의 성품이 나는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 이제 뭐 이상하게 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안에 다 들어있다는 거예요. 이게 구별이 되어 있는 게 아니고. 그래서 이제 쭉 내려오면은 그 제일 마지막에 음양불척지위신이라. 음양불척지위신 제일 마지막에 그것도 동그라미를 크게 치십시오. 음양불척지위신. 음양불척지위신. 그게 보면은 한자가 보이죠? 음양은 불척 잴 수가 없다. 음양 불척 잴 수가 없어. 그것을 신이라 그런다. 아까 그 옆에 있는 거 신무방이 영무체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음양은 잴 수가 없어. 어떻게 될지 몰라. 그것을 갖다가 신이라고 그런다. 그게 이제 신의 데피니션이에요. 그 다음에 그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공부할 거예요. 자, 그까지가 이제 리뷰고. 자, 그 다음에 아니고 그 위에 한번 보시죠. 3페이지 한번 돌아가 보십시오. 또 하나가 또 있어. 그 오른쪽 제일 위에 보십시오. 오른쪽 제일 위에 보면 제6장 있죠? 제6장 있죠? 제6장에 그러면은 그 세 번째에 부건은 기정야전 기동야직 시성은하고 부건 기정야혹 기동야벽 시광은에 그 두 줄 있죠? 그 여기 왼쪽. 오른쪽으로 왜 자꾸 그러세요? 여기 아까 왼쪽.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것은 뭐냐면은 우리가 건깨 공깨 했죠. 건깨 공깨가 뭐냐 하고 데피니션을 해놓은 거예요. 데피니션은 자 부건은 건이라는 것은 건은 뭐냐면 줄이 3개 있는 거라 했죠. 줄만 6개 있는 거 건깨. 그는 기정야전은 가만히 있으면은 가만히 있으면 가만히 있고 움직이면 기동야지 움직이면은 직선으로 되고요. 움직이면은 그냥 뻗어나가 버려요. 그래 건깨가 뭐냐면은 그 지난번에 우리가 그 건깨 할 때 자강불식 있죠. 건깨가 자강불식이라고 그랬죠. 한자가. 근데 건이라는 놈은 가만히 있을 때는 정지하고 있다가 움직이기만 하면은 뻗어나가 버린다. 그게 건이라. 건. 그래서 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건은 큰 일을 만든다는 거예요. 큰 일을. 그러면 건은 이제 남자하고 같은 거예요. 남자는 가만히 있을 때는 가만히 있다가 한번 화가 나든지 무슨 일을 한다 그러면 그냥 막 파워를 붙여가지고 막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는 가만히 있으면은 정지해 있고 움직이면은 불같이 일어나서 직선으로 그냥 직진하고 그래서 큰 일을 이룬다 남자는. 그게 건의 데피니션이고 그 바로 밑에 거. 그리고 고는 여자는 뭐냐? 여자는 기정야홉 호흡인데 뭐 호흡은 뭐냐면은 닫혀 있다는 거예요. 창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요거 바로 밑에 있는 거. 요 동그라미를 치십시오. 이 닫혀 있는데 창문이 닫혀 있는 것처럼. 그 고는 닫혀 있다가 기동야벽이라고 움직이면은 그게 열려. 그거는 이제 여러분들이 경험을 많이 해봤죠. 여자를 꼬시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여자 꼬시려면 딱 이렇게 오므리고 있잖아. 딱 오므리고 있다가 몇 번 남자가 가서 그냥 계속 전화해가지고 어느 날 이게 되면 그냥 확 그냥 넘어오는 거지. 기동야벽. 움직이면은 열리버린다. 여자는. 이게 5,000년 전에 이걸 벌써 이렇게. 공자님이 빠르시네. 조수고셨네. 아니 공자님이 적어놓은 거라니까. 내가 만들어.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움직이면은 열려버려. 그래서 모든 일을 갖다가 크게 벌린다는 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도 보면은 남자가 직장 열심히 해서 돈을 벌잖아요. 근데 혼자 있는 놈은 절대 집을 못 사. 그렇죠? 그 결혼 안 한 놈은 돈을 아무리 많이 벌어도 막 그 집을 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집을 잘 못 사요. 그런데 돈을 잘 못 벌어도 여자하고 결혼을 한 사람은 집을 빨리 사. 그런 거 많이 보잖아요, 우리 주위에. 그러니까 여자는 일을 크게 벌린다는 거. 남자는 일을 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지면대로 가버리는 건데. 근데 여자는
이를 크게 벌리고 땅처럼 막 그냥 풍요롭게 만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혼을 빨리 해야 돼. 되도록이면은. 그럼 시광이 이를 크게 벌린다는. 그렇죠. 이를 크게 만든다. 시이강 시이 광생 넓게 만들어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기본이야 기본. 우리 살아가는데. 그래 기본인데 요즘 사람들이 그냥 무슨 헛바람이 이런 거 무식해가지고 진짜 이거 무식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해야 된다고 그러고 뭐 돈을 벌어야 되고 뭐 집을 사야 되고 뭐 그런 게 아니야 그게. 우리 사람들은 자연의 사람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생리적으로 활발할 때 20살. 그게 옛날에는 방년 저번에 그 이야기했죠. 여자는 8, 남자가 8인가? 7749, 7749. 여자는 7, 7살, 남자는 8살. 그 8년 주기로 생리가 변해요. 참 여자는 그거 한번 남자는 8년, 여자는 7년. 그래서 한번 여자가 뭐 죄송하지만은 그거 끊어지는 것이 49라고 알려져 있잖아요. 그래서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7749. 그 7년마다 이게 바뀌어 이렇게. 그 남자는 좀 뭐 보십시오. 남자도 보면은 자기 나이 8년마다 이렇게 내가 지금 어떤 상태에 있는 거죠. 그게 다 있어. 이 주위에 다 있어. 그게 그걸 한번 여기 체크를 해보시면. 그래서 여자는 7년 주기, 남자는 8년 주기로 이 생리 현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거 옛날 사람이 다 알았어 이거. 그러니까 여자는 뭐냐면은 7, 14, 14살 때 돼서부터 결혼했어요. 남자는 16살. 그때도 결혼해야 돼. 그래야 그럼 결혼하면 뭐가 돼요? 애가 생깁니다. 애가 생기죠. 그러면은 그 자기 애하고 자기 엄마하고 한 20살이라고 차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애가 결혼할 때 20살쯤 되면은 그 엄마는 몇 살이야? 40살 되겠죠. 그러면은 40살, 50살 되면은 그냥 부모가 자유스럽게 되는 거예요. 왜? 가정을 꾸며줬기 때문에. 진짜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 부부가 40대, 50대 되면은 그냥 여행 다니고 자기 뭐 그 모기지도 끝나고 그냥 다닐 수가 있어. 근데 지금은 이놈 새끼들이 이 장가하고 시집을 안 가가지고 30살, 40살 돼가지고 장가를 가니까 얘가 결혼할 때 되면 지금 아버지는 70살, 80살 돼가지고 그때는 뭐 안 되지. 그게 안 되는 거야 그게. 그냥 술을 약간 술도 마시면 되죠. 안 되지. 그게 천년이 그럴 수가 없지.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는 못 하더라도 20대에 늦어도 30대가 되기 전에는 남자와 여자하고 다 결혼해서 애를 키워놓고 그 다음에 자기 또 그 뒤에 일을 해야 돼. 그것이 행복한 삶이라는 거지. 그리고 지금은 애 하나 뒤치다거리 하는데 공부시키는데 그냥 난리를 지기는 거지. 장가 시집 보내도 난리를 지기는 거지. 난리 안 치고 그냥 마음을 바꾸고. 아니 또 그러니까 또 시집거리가 늙음하게 또 뭐 40살 되고 가고 나면 또 애 봐주느라고 또 막 우리가 동창들도 보면 지금 한국에 가면 전부 다 그냥 막 이 기부사하고 막 이게 막 파스 붙이고 이러거나 손자 봐준다고. 그것도 시류에 맞지 않게 자기가 자기 뜻을 아이. 태우고 행동하면 되죠. 요즘 애들은 결혼 안 하고 안 하는데 혼자 즐기면서 우리가 대학만 보내면 애도 안 떠났다고. 아니 그러니까 그게 이 천리의 이치를 어기는 아주 그냥 무식한 짓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의 이치는 그렇죠. 자연의 이치를 좋다는 얘기죠. 자연의 이치를 그르치는 거지. 그래서 이 교육자들이 그걸 지금 해야 되는데 지금은 뭐냐면은 자기의 편리함, 그러니까 편리함이 뭔지도 모르고 편리함. 그다음에 그 과학 기술의 발전, 과학 기술 발전해도 발전할 수가 없어. 우리 원리를 보면은 다 이게 순환의 원리야. 그게 이게 생장 수장이 되기 때문에 안 돼.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걸 아는 사람이 없으니까 지금도 순환의 원리에서 이제 생을 다해서 이제 그렇죠. 절하는 걸로 가고 있는 거죠. 그게 개인 하나를 보면 불행하다는 거죠. 전체를 보면은 이게 메조리티를 보면은 나고 가는데 각각 개인 하나를 보면은 그 애를 키우는데 이 인간만 유독 뭐 고양이나 뭐 양이나서 이거는 애가 그 새끼가 태어나자마자 긁잖아요. 태어나자마자. 근데 애는 안 그렇잖아 지금. 우리 인간만이 유일하게 이 자연계에서 20살까지 가르쳐야 돼.
20살까지. 가도학교, 그 중학교 오면 뭐 가르치고 어릴 때또 애 우유 줘야지, 젖 줘야지, 뭐 이유식 줘야지, 이래가지고 20살까지 해도 될뚱말뚱한데 그 이상이 가가지고 그 부모가 얼마나 고생을 하는 거예요. 그게 불행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은 이 진리를 몰라서 자연의 진리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그게 큰일이에요. 자, 결혼을 시켜야만 주책을 내려놓을 수 있어요? 결혼 안 시켜도 대학만 졸업하면 주책을 탁 내려놓고 내보내면 되지. 그 얘기예요. 그래도 주책을 못 버리시는 거예요. 아니 그래도 자기 새끼니까 집착이 없을 수가 없어. 자,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고. 그래서 이게 이제 그저 6장이 그 부하고 고뇌의 그 데피니션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다가 폭발하고 그 닫고 있다가 열린다. 그게 이제 부거의 데피니션입니다. 그 제일 자 마지막 페이지 봅시다. 근데 이게 이제 이 글자가 좀 어려워가지고 지금은 이제 여러분들이 봐도 이해를 잘 못해서 간단히 해드릴게요. 제 9장은 8장은 뭐냐면은 예문인데 예문은 너무 길어가지고 다음에 좀 해드리고 그 다음에 9장 그 오른 왼쪽 상단 왼쪽 상단은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아까 말했던 그 숫자 있죠. 숫자 주역에서 다루는 숫자가 있는데 주역에서 다루는 숫자는 몇 가지가 있는가 하면은 딱 2개밖에 없어요. 이게 무슨 숫자가 있냐면은 우리 사회에서는 뭐 양수, 음수, 뭐 무리수, 유리수 하는데 주역에서 가르치면은 생수, 날생자, 생수하고 그다음에 이룰성자 성수. 생수는 뭐냐면은 그 유니트 일레멘터리 넘버 그래가지고 1, 2, 3, 4, 5 이게 생수예요. 1, 2, 3, 4, 5가 생수고 그다음에 성수는 6, 7, 8, 9, 10 거기 생수. 거기 이제 성수예요. 그러면 생수하고 성수는 뭐냐? 생수는 이 우주가 생길 때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던 숫자 오행수. 이런 뭐 물, 이는 불, 삼은 나무, 삼은 목, 사는 금, 그다음에 오는 토. 그게 오행을 가리키는 수, 이 생수다. 그러면 오행이 어디에 있어요? 오행이 하늘에서 있다가 땅으로 내려온다 그랬죠. 땅으로 내려와가지고 땅하고 오행이 돌아가. 땅하고 오행이 내려가니까 그게 뭐냐면 앞에 있는 오에다가 앞에 있는 생수에다가 오를 다 더해. 오를 다 더하면 어떻게 돼요? 6, 7, 8, 9, 10이 되죠. 그래서 성수라는 거예요. 땅에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그 성수가 된다. 그래서 생수하고 성수가 된다. 그 다음에 1, 3, 5, 7, 9를 갖다가 홀수죠. 우리가 말하는 홀수죠. 1, 3, 5, 7, 9는 홀수인데 짝이 없죠. 1, 3, 5, 7, 9. 전혀 정해서 짝이 없죠. 그러니까 돌아다니는 거야. 방황하는 숫자. 이것은 하늘의 숫자다. 하늘을 막 돌아다니는 거야. 그 다음에 2, 4, 6, 8, 10이 있죠. 2, 4, 6, 8, 10. 2, 4, 6, 8, 10은 뭐 짝수예요. 그죠? 예. 그래서 이것은 땅의 숫자다. 천수, 땅의 수. 앞에 생수. 그 다음 1, 2, 3, 4, 5, 뭐 6, 7, 8, 9, 10은 생수, 성수고, 그 다음에 천수, 지수. 그냥 그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위에서 하나, 둘, 셋, 넷, 5대 오면은 대연지수라고 하는데 동그라미를 쓰세요. 대연지수. 대연지수란 말은 혹시 브라이언 선생님 연자가 무슨 연자로 아실 거예요? 잘 모르겠네요. 연자가 뭐 여기 책에 그러는데 곱하기랍니다. 곱하기. 대연지수 곱하기랍니다. 곱하기. 근데 대연지수가 50이란 말이에요. 50인데 50이 왜 50이냐면은 아까 생수하고 성수 중에서 성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10이죠. 생수 중에서 제일 큰 숫자가 5죠. 그리고 5하고 10하고 곱하면 50이라는 거예요. 50. 그
그다음에 1, 3, 5 그다음에 천수 있죠. 천수가 1, 3, 5, 7, 9라 그랬죠. 천수를 다 합치면은 1, 3, 5, 7, 9 합치면 얼마입니까? 50, 25죠. 그다음에 저 지수를 다 합치면 얼마예요? 30이죠. 그래서 두 개를 합치면은 얼마? 55죠. 55인데 그게 1000에서는 25죠. 그럼 5. 그리고 밑에 숫자는 36. 여기서 하늘하고 땅하고 비율이 딱 5대 6이라는 거예요. 5대 6. 그래서 그 숫자가 그냥 희한하게 많이 들어가죠. 그래서 천간이 10개, 지지가 12개. 그렇게 생긴답니다. 그래서 이 숫자에 대해서 쭉 설명했는데 무슨 말인지 뭐 너무 복잡하니까 그거만 아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10장. 자, 10장은 지난번에 조금 했죠? 그래서 주역을 하는데 4가지가 있다 그랬죠. 자기 직업으로 말을 하는 사람은 뭘 하라 그랬죠? 그 주역에 나오는 설명을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하라 그랬죠. 그것이 뭐냐면은 사언인데 이 언자는 상기사, 말을 갖다가 계속 공부를 하고, 이 동자는 액티비스트, 활동을 많이 하는 사람은 뭘 하냐면은 그 주역의 그 심벌의 효가 어떻게 변하는가, 변화하는 것을 갖다가 알아 계속 공부를 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무슨 기계를 쓴다든지 무슨 뭐 치료를 한다든지 막 이렇게 막 툴을 갖다 만지는 사람은 뭘 해야 된다 하면은 그 상을 어떻게 그걸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고, 그 다음에 점을 치려는 사람은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점을 치어야 된다. 그래서 주역에서 가르쳐 주는 것은 4가지의 기준이 있다. 그래서 말을 하는 사람은 사. 그 다음에 운동을 하는 사람, 움직이는 활동을 하는 사람은 변. 그 다음에 기계를 만드는 사람은 상. 그 다음에 미래를 아는 사람은 점. 그래서 사변상점. 거기다가 사자도 동그라미 치고, 변자 동그라미 치고, 상자 동그라미 치고, 점자 동그라미 치고. 주역에서 강조하는 겁니다. 그게. 그래서 이제 뭐 친구라든지 자녀가 이게 무슨 흥미를 가지고 있느냐. 뭐냐 스피치하고 뭐 정치가가 되려고 그런다. 그러면은 주역 계사를 계속 공부를 시키면은 계사의 인포메이션이나 지혜가 다 들어있다. 그리고 액티비스트, 그러면 무슨 뭐 리더가 된다든지 그렇게 하는 사람은 그 변화하는 상을 가르쳐 주면 좋고, 그 다음에 발명을 한다든지 뭐 엔지니어가 된다고 하는 사람은 상을 갖다가 공부를 하고, 그 다음에 미래를 알고 싶은 사람은 점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 좋다. 그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쭉 내려와서 그 다음에 그 밑에 시군자가 장유위, 자 빨리빨리 할게요. 안 보십시오. 들어보세요. 시군자가 장유위야 장유행냐 문헌이연 기수명냐 여향이 유유 원근 유심 수레지무.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어떤 사람이 무슨 집에 가만히 있다가 무슨 일을 하려고 그래. 사업을 하고 싶다, 공부를 하고 싶다, 뭐 누구를 사귀고 싶다, 아니면 누구하고 뭐 싸움을 하고 싶다. 뭘 하려고 그래. 하려고 그러면은 뭘 해야 하면은 문헌이연 주역을 공부를 한 데다가 그 괴에다 물어봐. 자기가 주역에 대해서. 물어보면은, 그러면은 자기가 그 뜻이 진실하면은 그 주역 공부한 데서 메아리가 들려와. 자기 몸에서. 그래서 제가 저번 시간에 했죠. 내가 뭐 계산을 몇 분 했다, 주역을 뭐 30분 했다. 이게 아무 소용이 없고, 자기가 공부를 하는데, 내가 어떤 걸 하는데, 자기 마음속에서 이 뭐가 밝아오는 게 있어. 틀림없이 밝아오는 게 있다는 거야. 이제 그걸 믿어야 돼. 그래서 그게 메아리가 내가 무엇을 하려고 그러는데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주역을 공부를 하는데 메아리가 안 온다 이거. 그러면은 공부를 더 해야 돼. 그래서 메아리가 틀림없이 오는데 어떻게 오느냐면은 메아리처럼 온다는 거야. 우리가 산에다가 하면 메아리가 오잖아요. 그것처럼 메아리가 온다는 거야. 주역 공부를 열심히 하면. 그렇게 하면은 온다는 거야 그게. 그래서 그것은 메아리가 오는 것은 뭐 어둡다든지 밝다든지 멀리 있다든지 뭐 가까이 이런 게 아무 관계가 없어. 무조건 메아리가 와 자기한테. 그것은 이제 그걸 느끼도록 우리가
정성을 다해서 이제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이게 뭐냐 하면은 비천하지정이 기승능력 여찬이고 이게 거기에 보면은 정이라고 하는 데다가 동그라미 치죠. 비천하지정 정이 무슨 거 정자죠? 정밀할 정자죠. 정밀할 정자죠. 네. 정밀할 정자죠. 그래서 내 마음을 아까 중용에서 말한 것처럼 성이 정밀하게 조용하게 안 하면은 정밀하게 조용히 안 하면은 이렇게 안 된다는 거야. 마음을 세밀하게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이제 그 밑에 자기가 무슨 일을 또 하려고 그러는데 자기가 뭐 하려고 그러는데 그 마음을 갖다가 그걸 결정을 못해. 내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야 이게 투자를 하려고 그러는데 나스닥에 해야 되나 무슨 어디 해야 되나 돈을 갖다가 5만 불을 해야 되나 3만 불을 해야 되나 이게 안 되잖아요. 그냥 생각이 막 있잖아요. 그러되면은 또 그 생각도 또 해준다는 거야.